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위해서 원주로 가던 버스가 충북 단양에서 5m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운전자 1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다치는 그런 사고였는데요. 요새 모든 대학들은 신입생 OT다, 총 MT다 해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날 시기여서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되면서 도대체 왜 OT나 총 MT를 몇 박을 해가면서 학교 밖에서 술 마시면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 측은 대부분 어떻게든 신입생 OT나 총 MT를 학교 안에서 단촐하게 치르려고 하는데 이 재학생들의 반대로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OT나 MT가 있는 외국 대학들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대학생들 아직도 우리 사회의 집단주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대학 생활의 추억은 교회로 나가서 밤새 술 마시는 것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변화의 과정에 의해서 생기는 점이라는 걸 이제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보다 술 잘 마시게 된 변화를 의미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과음은 절대 추억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 수십 년간 내려온 이런 대학 문화 좀 바꿉시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북한이 첫 번째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한 이제 첫 번째 공식 반응인데요. 예. 좀 희한한 창구를 통해서 이번에는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 단체가 있어요? 네, 이거 좀 처음 이제 네, 들어보기 좀 힘든 이런 그러니까 단체인데요. 막 만드는 거죠, 뭐 그냥 급하면. 네, 그 지난 2월 13일 그 말레이시아에서 그 외교 여권 소지자인 공화국 국민이 예.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갑자기 그 쇼크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에 사망한 것이다. 뜻밖의 불상사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북한의 소행이라는 주장은 그 낭설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는 그 반북 음모 책동이고 남측이 사건의 대본을 짰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조선중앙통신이 앞서 말씀드린 이 조선법률가위원회 그 대변인 담화라고 지금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바로 들어온 소식입니다. 근데요, 재밌는 게 쇼크사로 했다. 지금 북한의 외교 여권을 가진 국민이 쇼크사했다. 아니 자기네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쇼크사인지. 그 부검 과정에도 입회를 안 했어요. 그렇죠. 외교관들이. 그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웃기고 참 여러 가지로 참 제발이 저리니까 별 얘기를 다 한다. 그러니까 이제 쇼크 앞뒤가 안 맞아요. 네, 이 쇼크 상태에 빠졌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쇼크사를 했다는 거예요. 쇼크사. 네, 쇼크 상태에 빠져서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이런 이야기니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저번에 저희 이제 그 백남기 농민 네. 그 사인을 할 때 사망의 원인에 이른 게 뭐냐? 이 독극물에 의한 쇼크사냐? 뭐에 의한 쇼크사냐? 그러니까 쇼크사가 이제 그 사인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약간 북한 보면은 참 그래요. 좀 제대로 얘기를 하든지. 근데 맞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지금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독극물의 실체를 파악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이제 그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중간 수사 발표를 하면서 네. 수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아직 독극물의 정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이 말레이시아 현지 중국어 신문인 그 남양상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서 그 말레이시아 그 경찰 당국이 이미 부검 보고서를 통해서 용의자들이 그 사용한 그 독극물의 그 정체를 파악을 했다고 이제 보도를 했고요. 다른 그 중요한 단서도 이제 확보를 했다는 이제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어떤 독극물인지는 이제 이 신문도 보도하지는 않았는데 네. 어제 그 칼리브 아부 그 바카르 말레이시아 그 경찰청장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독극물의 정체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서도 체포된 두 여성의 그 용의자들이 독성 물질을 손에 묻혀 김정남을 공격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거든요. 네. 이 이야기는 바로 독극물을 사용을 했다. 이게 어느 정도 확인을 했던 이제 그 반증으로 그렇죠. 풀이될 수 있는 이런 발표 내용이었죠. 이 칼리드 그 경찰청장은 그 주요 용의자로 이 북한 대사관의 그 2등 서기관인 그 현광석 고려항공의 그 직원인 김우기를 실명으로 거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 대사관에 이들의 그 소환에 좀 협조할 것을 요청을 했고 또 그 평양으로 간 그 용의자 4명의 신병 인도를 북한에 요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그 김정남 그 암살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고려항공이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인 거죠. 고려항공이 지금 그 말레이시아 롬프로 취항을 안 한 지가 몇 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려항공 사무실을 계속 유지를 했는데 그 사무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정찰 총국이나 이런 쪽에 있는 공작원들의 일종의 그 거점이었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 외교관들 북한 외교관들 같은 경우는 현지를 잘 아니까 이 공작원들이 왔을 때 이 암살조나 이런 거 왔을 때 운전을 해준다든지 뭐 거처를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네. 일반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이 이제 탈북 외교관들의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간 지금 뭐 꼼짝 없는데도 계속 쓸데없는 얘기를 하네요. 북한은. 헌법재판소가 최종 변론 기일을 24일에서 27일로 연기를 했죠. 아마도 이게 그 최종 기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근혜 그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그 최종 변론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고 면서 이제 그 최종 기일 그 연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을 이제 헌법재판소가 들어준 셈이죠. 또 그러나 이제 그 박 대통령의 그 대리인단 어제도 이제 그 박 대통령 그 변론 출석 여부에 대해서 변론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까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네.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그 헌재는 그러면 그 26일까지는 박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출석하게 된다면 이 대리인단의 그 조언을 받아서 답변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대리인단의 그 조력권을 인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뭐 최대한 애우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과연 박 대통령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이 되는데요. 예. 어제 이제 박 대통령의 그 대리인단인 그 김평우 변호사 1시간 반에 걸친 이제 변론을 하면서 네. 이 국회 소추 의결은 위법이다. 강일원 주심은 국회 소추인단의 그 수석 대리인 같다. 이러면서 이제 기피 신청까지 했고요. 이 8인 재판관이 그 판결을 하면은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근데 이런 말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뭐 시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까지 했다고 그러죠. 네. 그러면서 그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그 정세균 국회의장 등을 무더기로 그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결국 헌재는 이 재판관 기피 신청은 물론이고 이 추가 증인 신청 모두 이제 기각을 했죠. 그리고 어제는 아니고요. 이제 그 재판관에 대한 그 24시간 근접 경호를 헌재가 요청하기로 했다고 그러네요. 예. 근데 좀 이 언어 사용 물론 이제 뭐 대통령 변호인 법률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변론하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내란이라든지 이러한 그 용어는 그리고 이런 식의 얘기는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유념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이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정말 길이 역사에 남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사실은 기록에 10년, 100년, 1000년 후에도 아마도 남아있다는 점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어제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자진 사퇴론이 거론되고 있죠. 네,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어제 그 자유한국당의 그 정우택 원내대표 이 시간에 나와서 바로 어제 이 시간이었죠. 네. 예. 맞습니다. 정우택 대표 얘기. 네, 이 탄핵 심판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 국론 분열을 그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청와대와의 그 교감이 있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는 했었죠. 맞습니다. 예. 바른정당의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엊그제 그 정치적인 해법론을 그 제시한 데 이어서 어제도 이 국민 통합에 그 기여하기 위해서 사임도 하나의 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이제 말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그 같은 당의 그 정병국 대표는 역시 이 YTN 라디오에 나와서 여기 우리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이 시간에 나와서 예. 이 하야가 그 해법이라고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좀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좀 다른 해법을 내놓기는 했는데 과연 이제 그 박 대통령 측의 그 진위가 뭐냐, 내심은 뭘까? 이게 궁금한 대목인데 그러나 이제 어제 그 자진 사퇴설에 대해서 그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대로 물러날 생각이었으면 뭐 진작에 사퇴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제 그 박 대통령의 정말 본뜻은 무엇인지 이거를 좀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죠. 그런데 특검법 이 기간 연장을 위한 개정안 처리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 직권 상정을 해야 되는데 예. 직권 상정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분명히 선을 그었죠. 예. 여야 합의 없이는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연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나한테 연장할 권한이 없다고 이제 말하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 상황을 그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과 같은 그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제 기자들의 그 질문에도 그 조항을 끌어다 붙이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닌가 싶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입법 취지에 따라서 그 연장 요구에 그 부응하는 게 맞다고 밝혔는데 아무튼 이제 오늘 국회에서는 좀 힘들 것 같죠? 네.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각각 개헌안을 확정짓는다고 그러죠, 오늘? 네. 그 자유한국당은 이제 오늘 그 국회 본회의가 그 끝나는 대로 그 의원총회를 소집을 해서 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그 결선 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그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이제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 개헌안을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의총에서는 이제 그 대통령과 그 국무총리가 내치와 외치를 분리하는 이원 정부제를 그 채택할 것이냐 아니면 총리가 그 국정 전반의 권한을 갖는 사실상의 그 내각제를 채택할 것이냐를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바른정당도 오후 8시에 그 의총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원 정부제, 차기 대통령 임기 3년으로 그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제 개헌안을 이제 확정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오늘 이제 그 바른정당의 의총은 이제 끝장 토론으로 이어진다고 하죠. 네. 네, 당 쇄신 방안을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작 좀 이런 얘기들을 좀 시간 갖고 하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특검의 활동기한 종료 시점 이제 5일 남았습니다. 남은 방법은 황교안 대행이 연장 승인을 하거나 아니면 오늘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두 가지 방법인데요. 현재로서 봤을 때 이 두 가지 다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자,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죠. 검사 출신이신데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전화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자, 이거 황교안 대행 어떻게 연장 승인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는 황교안 대행이 연장 승인을 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의 언론 태도라든지 그리고 특검이 하고자 하는 수사에 대한 입장을 본다면 현재까지 여당의 소속 여당 출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당의 지지를 받는 청와대라든지 여당의 입장을 한다면은 특검법 연장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전화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예. 조금만 크게 말씀을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정세균 의장의 직권 상정 가능성도 많지가 않죠, 그죠? 사실상 직권 상정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기가 어려울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권상정 요소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직권상정은 천지의 지변이라든지 군사상의 요건이라든지 그다음 세 번째 요건이 뭐 교섭단체가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것에서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그런 얘기를 했던데,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 상태인 만큼의 비상사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오증만 보면은 국가 비상사태긴 하나, 법에 따르면은 군사적인 요건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적인 요건. 군사 등 비상사태라고 되어 있어서, 예. 국방에 관련된 그런 비상사태로 보기 어렵지 않냐라는 의미로 파악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특검이 만일 다음 주 화요일에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 예? 그러면 이제, 일단 특검 인력도 좀 남긴 남죠. 공소유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수사를 못 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이제 수사를 못하게 돼 있는데, 이제 수사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한 추가적인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예. 법에 분명하지 않은데 그러한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은 될 수도 있을 걸로 봅니다. 공소 유지를 위해서 수사를 계속하게끔 특검법을 바꾼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거를 그럼 여당, 자유한국당도 그러면 거기엔 동의해 줄 거라고 보세요? 거기에조차도 동의하지는 않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떠한 형식으로라든지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그 대리인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특검에 의한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게 태도가 명확해 보이고, 예. EU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도 적절하게 대하지는 않지 않겠나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금 전에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하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뭐 당 차원에서 논의된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자진하야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본인의 과오, 이것은 지금까지 내 잘못이다. 네. 잘못이라고 솔직히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국노부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지만은 예. 그런 취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파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는 잘못 안 했다고 하고 있는데 누가 잘못했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겠다는 거죠. 헌법재판소의 공식적인 판결로서. 그런 차원에서 두 번째 의미로서 자진사퇴를 한다면은 더욱더 큰 국론 분열, 국가적 불행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물론 가정입니다만 만일 말이에요. 자진하야를 박근혜 대통령이 했을 경우에, 예? 국민 정서가 스스로 저렇게 물러났는데 사법 처리까지 얘기가 나와야 됐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으세요? 예, 그런 분위기로 조성된다는 거는 첫 번째가 아까 말한 하나의 첫 번째 경우였죠. 자기가 다 반성을 하고 내 잘못이다. 지금까지 모든 걸 인정을 한다 하고 자진사퇴라는 경우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제가 지금은 없다. 예. 자, 근데 제가 이걸 왜 여쭤봤느냐. 특검의 연장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안이. 그죠? 그러면 이 검찰로 사안이 넘어가게 됐을 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제대로 계속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로는 현재 특검에서 수사를 워낙 꼼꼼히 많이 해놨고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대면 조사까지도 준비할 오늘 내일이라도 가능할 정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인력들이 다시 검찰로 복귀한다면은 그런 수사 인력을 꾸려서 조사 자체는 가능하다. 단지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2월 28일이 끝나고 3월 초쯤에 대통령이 하야를 강행할 경우에 강행을 한다면은 자진하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곧 대선 국면이 되고 그 와중에 검찰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엄청난 국론 분열과 논란이 야기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또 현재 대통령 측에서 그런 것을 의도하지 않았나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그런 걸 의도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시는 이유가 뭐죠? 지금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걸 보면은 정상적인 재판 심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 헌법재판의 틀을 깨고 정상적인 틀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지 않고 불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승복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다 이 그렇죠.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제도에 대해서 승복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일함으로써 자진하야 사퇴에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진 사퇴를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안 받고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반대 측은 반대 측이 주장하는 대로 서로 평등한 상태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하야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명분으로서 헌법재판소의 문제점을 제시를 할 텐데 그 사전 작업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강일원 재판관이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이용주 의원님의 판단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어떠한 법정에서도 재판부라든지 재판관에 대해서 거의 인신 모독에 가까운 언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국회 측의 소추위원회 대리인이냐 이런 소위 막말에 가까운 표현을 한다는 것은 이 재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과 다름 아닌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고 이런 거는 없겠네요? 없다고 보시네요? 거의 없다. 불가능하다. 이래 봅니다. 예. 그럼 헌재에도 출석을 안 하고 특검에도 대면 조사 응하지 않고 이렇게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27일이나 27일경에 와서 예. 추가로 내가 3월 2일날 가겠다, 3월 3일날 가겠다라고 다시 연기한다고 연기 요청을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본인이 피소추인이 출석을 하겠다는데도 헌법재판소가 막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빌미 삼아서 헌법재판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용주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하야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것 같나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이렇게 들은 얘기는 없으시고요?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 최근에 들어서, 예. 청와대 측이라든지,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하는 대리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보겠다는 자세로 보기에는 너무나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대통령이 만일 자진하야를 하게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탄핵에 각하가 되던 탄핵이 인용이 되든 간에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거는 사실 아닐까요? 아까 말한 대로 예. 두 가지 방법이 어느 걸 뜻하는 거죠. 대통령이 내가 잘못했다. 모든 게 내 잘못이다. 인정을 하고 사퇴를 하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불공정의 재판을 못 받겠다 이후에 사퇴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갈등이 줄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보면은 청와대나 대통령 측에서는 어느 하나도 잘못을 시인한 게 없습니다. 시인한 게 없다고 한다면은 자진 사퇴할 일을 자기가 반성적 차원에서 자진 사퇴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억울하지만 어떻게 물러나간다 이런 형식을 밟을 그렇죠.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불복의 차원에서 사퇴를 하는 것이죠. 피해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사퇴를 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그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마찬가지, 박 대통령 지지자들한테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 지지자들한테는 그런 의미에, 억울하다는 의미에서 자진 사퇴한다 하더라도 동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느냐, 탄핵이. 두 번째는 만일 자진 사퇴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또 대선에도 영향을 일정 부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 특검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27일, 8일 시간 이후에 예.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사퇴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고 그 후에 곧바로 닥칠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의 논란을 벌이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간사를 맡고 계시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군사기, 크레인, 지게차, 스카이차, 로더 이 모든 중장비를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1644-4049 공사마스터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중장비 빠르게 찾을 땐 1644-4049 공사마스터. 모바일에서도 공사마스터.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 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이곳은 유치원입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데요. 네, 출산을 앞둔 산부인과에서도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임산부,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악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기 때문인데요. 악사 마이키즈 할인 지금 확인해보세요.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와, 대박. 너 티볼리 샀구나? 위험할 때 스스로 멈춰주거든. 와, 대박. 그리고 차선을 알아서 지켜준다. 와, 대박. 그리고 2월에 사면 이 모든 안전사양이 반값이야. 반값? 완전 대박. 2017 티볼리의 2월 혜택. 현금 일시불 시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얼른 서둘러야겠다. 산타페 뽑았네? 당연하지. 100만 명이 선택한 차잖아. 감사합니다. 100만 고객이 산타페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사랑과 신뢰. 산타페 1밀리언으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인생에 단 한 번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산타페. 2018 산타페 1밀리언. 현대자동차. 예,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비가 하루 종일 내렸죠.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한데, 자,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7시 42분 51초 지나고 있습니다. 박과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어제 내린 비가 추워서 지금 얼어있는 곳도 있고요. 또 곳에 따라서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안전운행 꼭 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안성과 한담 일대로 어는 비가 있고요. 기흥 부근 5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래내고개에서 반포 사이로도 차가 많아 밀립니다. 또 서해안고속도로 위로도 어는 비가 내리고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밀리는 가운데 외곽으로는 화성휴게소 부근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또 끝으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는 판교에서 구리 가는 길 하남분기점 부근 1차로에 도로에 떨어진 화물을 치우는 작업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사고 위험 있으니 안전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원내대표가 모여서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자 이런 데 의견을 모았고 또 저희가 오늘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오늘 내로 자신들의 개헌안을 거의 확정을 짓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헌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족수 문제가 있습니다. 3분의 2가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이런데요. 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내에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내 비문 세력이 상당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숙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아주 변덕이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아유, 참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그냥 정치 인터뷰에서 분위기가 호전해집니다. 예. 생리식염수로 코세스 세척만 해도 감기 많이 예방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하시면 감기 예방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또 전문가다운 또 이런 조언도 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네. 아유, 요새 그냥 여러 가지로 싱숭생숭해요. 예? 그렇죠. 예. 국민들 마음이 어저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요. 제발 좀 이런 일이 빨리 끝나게 좀 해달라.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다고요. 네. 저도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뭐 참 어떡하겠어요. 근데 지금 일단 개헌 말이에요. 네. 예? 뭐 지금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자. 단일 개헌안을 만들자. 뭐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세 당 대표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 정의당도 마찬가지 입장이거든요. 네. 예? 네. 근데 그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서 빠졌습니다. 예? 아, 예. 이 좀 소극적이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개헌에 대해서 저희 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과 네. 우윤근 사무총장이 제일 적극적으로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셨죠. 네. 개헌은 이 시대가 지금 현재 대통령의 이런 독단적 국정농단에 대해서 이제 좀 너무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된 거는 좀 막아야 된다. 한 데 대한 공감되는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오늘 9시에도 또 저희들이 모여서 개헌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또 논의를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9시에 누가 몇 분이 개헌을 모이세요? 추진하는 의원들이 또 있습니다. 몇 분 정도 되세요? 소수죠? 예, 그렇죠. 소수죠. 근데 그 다수는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헌에 대해서 동의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도 개헌을 해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예, 물론 그러시죠. 근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저도 이 날짜 계산을 해보니까 3월 초에 현재 탄핵 심판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래 대선까지는 한 2달 정도 남았다고 봤을 때 그 사이에 개헌하고 바뀐 헌법에 따라서 대선 치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뽑아놓고 그 다음에 개헌을 하는 게 현실적이다. 그대로 진행하고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이 개헌을 해서 대통령 뽑는 데까지는 좀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데 대해서는 저도 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여태까지 대선 후보들이 자기가 집권하면 개헌하겠다는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한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근데 있잖아요. 권력을 잡으면 마음이 바뀌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내가 잡았는데 왜 나보고 자꾸 이래? 딴 사람은 가만두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방법은 대선 후보들이 자기가 당선되면 개헌을 해서 이 분권형으로 가겠다는 것을 공약을 하게 하고 실행하게 만드는 방법에는 현재적으로 현실적인 방법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분권형으로 가고 실행하게끔 뭘 담보로 하죠? 그러니까 그게 참 권력을 잡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 교수님 말씀이 정확한데요. 그거 당연하죠. 이 정치학이라는 게 권력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 벌써 한 36년, 35년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있잖아요. 잡잖아요. 네. 그런데 예전에 개헌하면은 임기 단축하겠다고. 아니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임기가 5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네? 네. 이거 한두 번 우리가 경험한 것도 아니고요. 이번에 또 그런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권하면 개헌하겠다를 국민들이 안 믿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개헌을 하고 나서 대선으로 간다 하는 이런 합의도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도 이 현실의 벽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요.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답답한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야권 지금 여당이나 거기에서 개헌을 해서 대통령을 뽑자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하다는 것도 그분들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움직임을 하는 것은 일종의 반문 연대를 이렇게 묶기 위한 하나의 고리로서 개헌을 그냥 갖고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반문 연대보다는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현재 대통령 탄핵 정국을 국면 전환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헌을 갖고 온다고 이렇게 보는 그 시각이 또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간에 합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비문 쪽에서 김종인 전 대표도 있고요.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다른 야당들 다른 정당들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바른정당,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당 이런 정당들하고 비문들이 또 같이 좀 논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우리가 개헌 3분의 1은 넘겠네요. 그렇죠. 전체 국회의원들의? 네네. 다들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얘기를 해도. 현재 사실은 대통령 후보의 강력한 의지가 없이는 이 개헌이 대선전에 하기는 프로세스상 힘든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어요. 다만 이 여권에 속한 분들이 이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탄핵 정국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라는 것이 야권에서 보는 그런 시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자체도 또 순수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정치권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제안들이 다 순수한 의도가 있는 건 없잖아요. 야당이 제안을 하던 여당이 제안을 하던 다 순수하지 못한 거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게 사실은 대통령 탄핵 정국이 너무 이렇게 빨리 진행되니까 저희들도 이 정세균 국회의장님도 개헌을 해서 이번엔 정말 바꾸자 하고 우영건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개헌을 위해서 사무총장을 임명한다라고 할 정도로 의지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너무 빨리 다가오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현실을 또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지금 탄핵 심판 얘기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좀 전에도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일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하야 얘기가 나옵니다. 탄핵 심판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온다면 최소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부담은 좀 덜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현실이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대통령께서 버티는 바람에 그 주변 인물들까지 사사시 지금 다 캐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국민들이 쳐다볼 때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을 빨리 듣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고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쇄신을 보여줘야만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여권에 있는 대선 주자들이 불가피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이는데 박근혜 대통령 자신은 자진 사임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요? 예. 가능성은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그분 성격에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전해 들었는데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 대통령이 국정농단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를 하고 진실 규명하는 데는 저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전두환 도태우 전 대통령도 사면이 된 것도 적법한 수사를 받고 그에 따른 법원 판결을 받은 이후에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덮어야 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이 부분하고 대통령이 어떠한 방식, 그러니까 자진하야를 하느냐 아니면 탄핵 결정을 기다리느냐 이 부분과 사실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여쭤본 건데.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특검이 이제 났잖아요. 예. 특검 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한 태도가 어떠냐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예. 자진해서 대통령이 하야하는 거하고 사임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특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이것이 연장선상에서 보인다는 거죠. 지금 특검 연장으로 인해 연장이 되지 않으면 우병우 수석이 지금 한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지금 특검이 조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월에 은폐한 거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조사를 못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검 연장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 한 70%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 연장에 대해서 어저께 저희 야당 의원님들이 황교안 대권한대행을 만나러 갔는데도 거부를 당하고 면담 거부를 당하고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의 자진 사임이 거기에 대한 의지도 없다는 걸로 저는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70%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지금 정확한 조사 기호를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본인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론조사가 제가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근데 조사 기호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떤 여론 조사기관 몇 명, 이 표본 오차 이런 거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겁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그런까지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 언론에서 나온 그래도 이제 방송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죠.